안녕하세요, 몸작입니다. 제가 3개월 11kg 감량 영상 이후에 벌써 3주가 훌쩍 지나갔네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제 다이어트 시작한 지 약 4개월 가까이 돼가는데요. 3개월 지난 후부터 체중은 약 0.5kg에서 한 1kg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정체기가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먹는 음식을 줄이지는 않았고요.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약 0.2kg 정도만 줄어들었어요. 오늘 재보니까. 근데 오히려 골격근 양이 0.6kg가 늘었습니다. 체지방이 조금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체지방률이 3주 전에 30.4%였어요. 30%대였죠. 근데 오늘 거를 딱 보니까 지금은 27.7%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20%대로 들어온 거죠. 이 50대 다이어트는 이 30대 다이어트하고 다르다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50대 다이어트는 살이 빠지면서 근육량 손실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잘 드신다 그러면 다시 살이 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먹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저도 다이어트 하면서 외식을 한 달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하긴 하는데요. 그 외에는 항상 집에서 꼭 이 규칙들을 지키면서 식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루 3번 다 먹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지키는 건강한 식습관 만들기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왜 먹방하는 영상 많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먹방 영상을 딱 찾아보지 않아도 TV 틀면 또 유튜브를 이렇게 시청하시다 보면 언제든지 먹는 영상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또 그거 보시면서 대리만족도 하시죠. 또 그거 보시다가 바로 배달시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또 집 밖에 나가면 바로 음식점 있죠. 편의점 있죠. 또 카페도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게 맛있고 유행하는 음식들도 나쁘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데 매일 항상 그렇게 먹다 보면 언젠가 우리 건강에 분명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또 이제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 당뇨 같은 이런 기저질환들이 생기는 나이대가 점점 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대 비율이 훨씬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항상 우리가 다이어트식으로만 닭가슴살 먹으면서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건 저도 정말 싫어요. 저도 맨날 닭가슴살 먹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평생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자. 평생 먹는 걸로 유지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천하는 방법,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5가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입맛이 빨리 길들여집니다. 뇌가 그렇게 빨리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배달이나 외식은 진짜 아주 가끔만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식습관 만들기를 좀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재료 모양을 유지한 거를 먹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빵이나 떡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빵은 밀가루로 만들잖아요. 밀가루가 밀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떡도 쌀 모양을 유지하고 있지 않잖아요. 다 요거를 분쇄를 통해서 일단 한번 가공이 된 음식들이죠. 특히 떡을 만들 때 쌀의 양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그 인절미 잘라져 있는 것들 요거 1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걸로 밥을 만약에 짓게 되면 한 반 공기 정도 나온다고 해요. 요즘 밥 공기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절미를 1개를 먹나요? 그리고 그거를 밥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보통 4-5개는 그냥 집어 먹잖아요. 약간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기는 했지만 되도록이면은 이런 것들 가공되지 않는 자연적인 상태의 재료 그대로 드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빵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 가지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죠. 우리가 먹을 때 너무 부드럽다, 입에서 아주 살살 녹는다 이러면 설탕하고 버터의 함량이 5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뻣뻣할수록 이제 그게 덜한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가공되지 않은 것, 천연 상태로 그대로 즐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2번째, 우리가 재료 고유의 맛으로 먹어봐야 됩니다. 요즘 우리는 단짠단짠하고 매콤함에 되게 길들여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단 걸 먹으면 또 짠 게 땡기고, 또 짠 거 먹다 보면 또 단 게 땡기고, 또 느끼한 거 먹으면은 또 칼칼하고 매콤한 게 또 땡기게 되죠. 그러면서 자꾸 먹는 양도 많아지게 됩니다. 앉아서 먹을 땐 모르는데 일어나면 갑자기 막 배가 불러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이런 음식들 같은 경우를 이렇게 드실 때 보통은 우리가 특히 밖에서 먹는 음식은 양념 맛에 되게 집중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되도록이면 우리 음식 재료 자체의 맛으로 조금 집중을 해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뭐 천연 양념들도 있지만은 여러 첨가물들 들어가 있는 소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근데 이거는 뇌가 정말 빠르게 강한 양념들에 대한 것들을 더 빠르게 얘가 인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꾸 원하게 되죠. 또 게다가 우리 혈관이라든가 또 우리 노폐물을 걸러주는 림프 그리고 근육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심혈관계 질환들 거기에 아주 밀접한 영향들을 갖고 있죠. 당연히 이제 계속 이렇게 드시면 비만도 같은 경우 더불어서 계속 따라오게 되고요. 당연히 독소도 더 빠르게 쌓이게 됩니다. 우리 그 재료 고유의 맛이라 그래서 완전 생으로 드시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양념 전혀 없이 드실 수는 없어요. 약간 양념을 넣되 재료의 맛을 극대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로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양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줄이는 습관을 좀 하시고 되도록이면은 우리 소금이라든가 후추라든가 요런 정도.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마늘 좋아하잖아요. 다진 마늘 이런 것들 조금씩 넣어서 드시다 보면 또 그 맛에 금방 길들여지시게 됩니다. 한 일주일만 해보셔도 충분히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두시고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밖에서 내가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짜게 먹었나? 이렇게 맵게 먹었나? 이러면서 되게 놀라게 돼요. 이런 상태가 딱 느껴진다 하면 그게 바로 우리 독소를 빼는 디톡스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 자체에 그 다음에 양념을 적게 하시면서 이미 몸의 독소들이 이제 정화가 되면서 몸이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저만 해도 짠 거를 이렇게 먹으면요,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조금 쓰다라는 이런 느낌을 조금 느껴요. 그만큼 이제 몸이 정화된 거죠. 당연히 몸은 가벼워질 수밖에 없고요. 아침에 피곤한 게 진짜 없어집니다. 항상 활기가 넘치죠. 그리고 체중이 이렇게 줄어서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이게 체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체력이 훨씬 더 좋아지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무려 지금 이제 거의 12kg 가까이 이렇게 되는 감량 정도에서도 말이죠. 자, 두 번째가 좀 설명이 길었는데 세 번째 한번 넘어갈게요. 우리가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들어있는지 다 잘 아는 음식을 먹는 게 좋다. 저도 이건 정말 많이 실천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식당 가서 이 걸쭉한 찌개를 만약에 주문을 했어요. 그럼 그 안에 어떤 재료하고 양념 들어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다 모를걸요. 심지어 요즘에 불맛 낸다고 해서 실제로 그 정말 불맛을 내는 게 아니라 불맛을 내는 소스 같은 걸 또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요리한 사람이 아니면 이게 정말 다 뭐가 들어갔는지 다 모릅니다. 뭐 우리 편의점 음식이나 배달 음식도 마찬가지로 뭐가 들어가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뭐 직접 요리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게 식재료 뭐 간단하게 쓰고 그리고 양념을 적게 하시면요, 직접 요리하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길들이는데 조금 힘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뭐 아주 빠르게 쉽게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금방 터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간단하지만 건강한 요리들 많이 나오잖아요. 재료도 소포장들 많아서 우리 뭐 야채를 버릴 일이거나 이런 것도 없죠. 그리고 만약에 매 끼니마다 내가 요리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프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프랩은 뭐냐면 내가 재료를 소분해서 두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하셔도 돼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프랩을 어떻게 하는지 또 한번 보여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싱글이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좀 빨리 요리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한 10분 이내로 할 수 있는 거, 그렇지만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또 계속 올려드릴 겁니다. 자, 이제 2개 남았죠. 네 번째, 이게 제일 힘들다고 얘기를 하세요.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거. 예를 들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 말에는 굉장히 많은 뜻이 숨어 있기도 하고요.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씹으면 씹을수록 이게 아마 빨리 먹으면은 침이 별로 안 나올 거예요. 그냥 후루룩 씹으면 씹을수록 침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침에 뭐가 있냐면 파로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근데 이 파로틴이라는 호르몬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되냐면 우리 성장 호르몬 아시죠? 성장 호르몬하고 같은 역할을 해요. 애들은 그 성장 호르몬이 키를 크게 만들고요.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는 이 성장 호르몬이 뼈하고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대가 있다 그러죠. 10시에서 2시 사이에 잠을 푹 자야지만 나온다 그러는데 요즘에 그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보통 뭐 12시, 1시 이렇게 해서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오래오래 씹으면 침이 나오는 데서 이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파로틴이라는 호르몬. 그러면 이것만 나오게 해주면 됩니다. 근육 좋아지죠. 피로 회복되죠. 뼈하고 관절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완벽한 천연 영양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라든가 장 안 좋으신 분들, 우리 위나 장을 입에서 먼저 다 씹어서 넘기면 연동운동 할 필요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위도 편하고 소장, 대장도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분쇄가 많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영양소 흡수도 훨씬 빠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이 쓰리시다든가 아니면 난 변비가 있어, 나는 자주 가스가 차, 그리고 이거는 약간 조금 지저분한 얘기인데 우리 그 방구 끼잖아요. 그때 나는 피식하고 이렇게 나오고 냄새가 많이 난다. 이것도 사실은 노폐물이 제대로 안 빠진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시원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냄새가 안 나죠. 그래서 이런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들 개선하는데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뇌에 렙틴이라는 호르몬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우리가 조절을 하게 되면 다이어트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소화기계하고 아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식사 시간 20분 정도를 식사를 한다고 하면 그때 뇌에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얘가 나 배가 부르니까 그만 먹어라는 신호를 주는 호르몬입니다. 평상시에 만약에 이거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이 렙틴에 문제가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이 렙틴이 교란이 되게 되면요, 살 빼기가 정말 힘듭니다. 근데 내가 한 20분 정도 천천히 오래오래 꼬고 씹어 드신다면 이 렙틴도 다시 되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좀 빠르게 뭐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빠르게 하셔도 식사만큼은 내가 천천히 하는 습관을 좀 들여보시는 게 진짜 건강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5번째.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 5번째이냐면요, 제일 사실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저도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해요. 되도록이면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먹도록 하자. 이게 사실은 제일 힘들기는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일단 12시간 자고 쉬는 시간을 일단 좀 빼놓고 나머지 12시간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12시간 중에 4시간 간격으로 원래 식사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아침 먹고 그 다음에 4시간 후에 점심 먹고 4시간 뒤에 저녁을 먹는 거, 이게 사실은 제일 좋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뭐 직장 다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걸 다 지켜요? 근데 아침을 제대로 드시는 분이라면 아마 출근하셔가지고 4시간 뒤 뭐 3시간 반이나 점심시간 아마 바로 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녁까지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저녁 먹는 시간 한 30분이나 1시간을 가정을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12시간 먼저 떼놓고 그 12시간 중에 적어도 3시간이나 3시간 반 정도는 먹지 않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 한 15시간에서 15시간 반 정도는 먹지 않는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간헐적 단식, 뭐 16대 8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삼시세끼 다 먹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되도록이면 좀 맞춰서 식사를 한다 그러면은 굳이 내가 간헐적 단식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도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언어들도 보면 다 똑같은 그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단어들이 다 있어요. 그 이유는 원래 조물주가 그런 것들을 지켜서 하라는 그런 뜻이죠. 이게 희한하게 모든 나라에 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실천한 상태로 해서 내가 식사를 한다. 자, 일단 아침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가지를 다 실천한 상태로 해서 드시고 나면 제대로 하셨다면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지나면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날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꼬르륵 하는 소리가 안 난다고 한다면 내가 뭔가 잘못 먹은 거예요. 가공식품을 드셨다든가 아니면 양념을 좀 강하게 먹었다든가 아니면 양을 많이 드셨다든가. 자, 근데 이렇게 꼬르륵 하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배가 고프니까 뭘 먹어줘야 되나 해서 뭐 간식 같은 거 많이 드시죠. 뭐 초콜릿, 쿠키 아니면은 뭐 다른 이런 간식들을 드실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위에 먹은 게 들어가면은 위는 움직여야 돼요. 얘가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3시간 정도, 뭐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일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잠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누가 만약에 일을 시켜요. 그럼 짜증나죠? 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쉴 때 조금 쉬어줘야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위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꼬르륵 하고 나 좀 쉴게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뭔가 드시고 싶으셔도 잠깐만 참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내가 좀 참을 수가 없다 그러면 미지근한 물 정도를 조금 이렇게 드셔주시면서 가만히 두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다음 끼니를 식사를 하시게 되면 이 위가 아주 편안하게 다시 제대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요거를 제대로 지켜주지 않는 그런 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위염이 생기고 속이 쓰리고 또 신물이 넘어오고 하는 거죠. 물론 뭐 한두 번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되는 거는 아니지만, 되도록이면은 이런 것들을 내가 평생 그래도 좀 지켜봐 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악순환을 우리는 조금 끊어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더 건강하고 또 이 활기 있는 생활이 가능해진다라는 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요거를 정리하자면 제 옆쪽으로 여기 정리된 것들이 쫙 보일 겁니다. 이 부분을 꼭 좀 지켜주신다 생각을 하시고, 이런 건강 식습관이 사실 한 번에 다 바뀌시기는 어려워요. 이 중에 일단 내가 한두 가지부터 조금씩 시작을 해본다 생각하시고, 또 나는 의지 갖고 한 일주일만이라도 열심히 해보시겠다 그러면은 아예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몸이 스스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침에 너무 많이 달라요. 그리고 나는 늘 피곤해가지고 난 영양제를 놓을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도요, 정말 이거를 내가 먹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까지 이렇게 몸이 바뀌나?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실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저는 50대예요. 50대인데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몸이 변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피곤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어떤 건지 사실 잘 모를 때도 있어요. 매일 활력이 있어서 사실 뭐 잠 같은 경우도 너무 잘 자고 음식 소화도 너무 잘 시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근데 오래 살아도 누워있으면서 오래 사는 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내가 걸어 다니고 또 이 좋은 세상에 여행도 좀 다니고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내가 내 밥 다 해먹고, 그리고 건강해야 돈도 버는 겁니다. 요즘에 뭐 엔잡이다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너무 건강 잃지 마시고요. 또 식사 제때 못하고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신경을 써주세요. 진짜 약간만 신경을 써주셔도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또 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내가 오늘까지만 이렇게 먹고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이런 것들을 요리하는 방법들 또 이런 것들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 영상을 조금씩 줄여 나갈 겁니다. 열심히 한 3개월을 계속 달려왔는데 제가 한 10년 정도 있었던 이 지역에서 이제는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이 조금 제가 적응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영상을 줄일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양질의 영상을 올려드릴 거니까 앞으로 정보 잘 봐주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구독해 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보실 분들을 위해서 무료 특강을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하게 뭐 바라는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아는 이런 정보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좀 많이 풀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니까요. 온라인 강의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제가 꾸준히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올려드리면은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참여를 해보셔가지고 꾸준히 한번 좀 이런 정보들 갖고 가셔서 내 걸로 만드셔서 앞으로 좀 건강하게 꾸준히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제 영상 꾸준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